아.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중복순열 쪽에서 똑같은 게 또 쓰이는 것 뿐인 거지 난이도가 지금 좀 너무 많이 높아요. 이거 아무래도 양이 좀 적어가지고 우리가 화요일날 수업할 때는 이 보충된 걸로 조금 다시 나눠줄게요. 이 양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순열 쪽으로 좀 가볼게요. 원순열. 지금 보면은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위주로는 좀 들어가 있죠. 적당한 문제 좀 많이 추가해서 다시 또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순열을 조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원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의가 뭐예요? 얘는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경우로 보는 순열이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돼서 그냥 돌렸을 때 똑같으면 그냥 끝. 그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원탁 위에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6명이 앉는다고 친다면 6명이 앉는다고 친다면 6명이 앉는다고 친다면 어떻게 할까요? 6명이 앉으면 나는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첫 번째는 순열 방식으로 가는 것과 두 번째 고정 방식으로 가는 경우. 일단 순열 방식으로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맨 처음에 아무도 안 앉았을 때는 어때요? 이 6자리가 다 똑같죠? 아무도 안 앉았을 때는.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다 다른 자리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6팩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때 A, B, C, D, E, F 이렇게 앉는 경우랑 그 다음에 한 칸 돌려서 A, B, C, D, E, F 이렇게 앉는 경우는 지금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한마디로 한 바퀴를 돌리는 동안에 중복되는 거는 총 몇 가지냐? 6팩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6개씩 계속 똑같은 거죠. 맨 처음에 쓰여져 있는 A, B, C, D, E, F랑 똑같은 거는 총 6번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얘를 6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쵸? 왜냐면 5개씩 다 빼는 것보다는 6으로 나누는 게 편하니까. 근데 보통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뭐냐? 고정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누군가 하나가 딱 고정되어 있는 순간 걔는 이제 돌렸을 때 돌릴 수 자체가 없죠. 돌리는 경우 자체가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원탁에 만약에 어딘가에 한 명 A라는 사람이 딱 특정돼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때 5자리는 이제 같은 자리예요? 아니죠. 왜냐면 얘는 A의 맞은편 자리고 얘는 A의 오른쪽 자리고 얘는 A의 왼쪽 자리, 얘는 A의 대각선 오른쪽이죠. 얘는 대각선 왼쪽. 한마디로 이때 5자리가 다 달라져요. 누군가 하나가 결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원순열은 더 이상 고민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정 방식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맨 처음에 여기에 누군가 하나를 고정시킬 텐데 어딘가 A는 반드시 앉아있을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그 A를 북쪽으로 놓고 볼 거야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A가 맨 먼저 들어온다고 친다면 A가 여기에 앉든 여기 앉든 똑같죠? 그러니까 고정 방식은 한 명만 앉혀놓고 중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그냥 한 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한 가지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나는 어느 자리 하나에 누군가를 특정시킨다 라는 개념에서 놓고 봐서 이 자리에 누군가를 앉힐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자리는 다 또 달라지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앉힐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그때 누군가를 앉혔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A가 6개의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가 된다라는 거야. 이 한 자리를 기준으로 한 명을 앉혀놨는데 그게 한 명만 앉히는 모든 경우에서 놓고 봤을 때는 6개가 중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가 6개니까.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사람 수를
전체 자릿수로 그냥 나눠주는 걸로 한 가지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주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게 얘예요. 6분의 6. 자, 그럼 이제 다섯 자리가 다 다르니까 그냥 5팩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렇죠? 5팩. 자, 그럼 요게 조금 더 변형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정사각형 테이블에 4명이 앉았다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순열 방식에서 놓고 본다면 얘는 아니 몰라 일단 전체 다 다른 자리라고 놓고 봐. 그 다음에 4팩. 그 다음에는 돌렸을 때 4번의 중복이 나오니까 그냥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게 고정 방식으로 놓고 본다면 어차피 지금 4자리가 다 똑같으니까 이때 나는 이 자리에 누군가를 특정시킬 거야 라고 하면 사람 수가 4가지. 근데 그 자리랑 똑같은 게 4개 다 똑같으니까 4로 나눈다. 한마디로 여기에 누군가를 고정시키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3팩으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돼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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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됐다고 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순열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8팩 해놓고 어차피 90도 돌릴 때마다 계속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는 총 4번의 중복이 생길 텐데 이때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다 똑같고 요 자리들도 지금 다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둘둘둘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한 자리만 고정시켜 볼 거야. 그래서 얘로 고정시키는 순간 나머지 7자리가 다 달라져요. 그렇죠? 왜냐면 동글동글동글이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죠. 얘는 동글이라도 A의 오른쪽, 얘는 왼쪽, 얘는 맞은편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를 특정시키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고정 방식 입장에서는 8가지가 될 거예요. A, B, C, D 해서 8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그 한 명이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자리가 4개니까 아, 한 명만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은 게 총 4번 나오는구나. 한 명만의 중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앉았다고 친다면 나머지 7자리 다 다르니까 7팩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9개의 정사각형 칸들이 존재한다고 쳐볼게요. 여기에 9가지 색을 모두 칠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요? 9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요거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9가지 색 칠하는 경우 정사각형을 9등분을 했어요. 여기에 9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요? 일단 귀퉁이 했을 때가 여기에 색깔 하나 칠했다 치고 아, 그거보다 쉬운 거예요. 응? 그거보다 쉬운 거야. 이거. 아, 딴 문제? 딴 문제야. 퀴즈 같은 걸로. 9개 다 칠하는 방법이 다 칠하는 방법. 9가지 색. 회전할 같은 것은 같은 걸로 봅니다. 원순열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 아니 잠깐 9가지색 봤어요? 9가지 색 같습니다. 하나씩 칠하는데 원순열을 좀 고려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닌가? 그럼 그냥 9팩이잖아. 그러니까요. 이거잖아. 는 아니 잠깐만. 아니다. 그럼 너무 크잖아. 여기 팔이 빠져야지. 아니에요. 미안. 오케이. 오케이. 아, 계산은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미안. 오케이. 가 하나를 잡은 거예요. 응. 9개 중에. 응. 그리고 서로 다른 자의 숫자가 2개잖아요. 응. 2개 중에 하나를 박은 거예요. 응. 나머지를 한 거죠.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9팩보다 2배가 더 크잖아.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거 맞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자리가 두 개 된 거잖아요. 근데 특정 색을 두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색칠을 한 거니까 8가지 고를 필요는 없지. 이미 정해진 색깔을 둘 중에 고른 중에 거니까. 하나를 골라서 둘 중에 하나에다 넣은 거잖아요.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는데?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아니야, 안 맞아. 논리가 맞잖아요. 안 맞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응. 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응. 두 개 하나 선택했잖아요. 색을 안 칠했어요. 응. 그러니까 8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서로 다른 색이 9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이 두 자리 중에 하나를 골랐어. 여기다 골랐어. 응.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응. 그리고 칠팩을 칠했어요. 응. 근데 여기가 노란색이 됐어. 응. 근데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 아래 걸 골랐어. 응. 그리고 노란색을 칠했어. 응. 또 나머지 칠팩인데 빨간색이 나왔어. 그러면 안 되는데. 중복이잖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2분의 1을 해야 되나? 안 돼. 훨씬 많아요. 중복이 훨씬 많아. 오케이. 아, 미안. 그거보다 좀 더 작아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9가지 색이죠. 얘는 에이 모르겠다 9자리 다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순열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에라 모르겠다 9팩 해놓고 돌렸을 때 똑같은 게 총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왜?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A 하고 이 주변에 있는 것만 한 칸씩 밀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B 시작해서 B, C, D, E, F, G, H, I 이렇게 들어가면 같아요? 다르죠? B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선 B가 모서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이쪽에 오는 경우에는 B, C, D, E, F, G, H, I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중복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A가 가운데 있다고 친다면 B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 이렇게 가는 4개만 중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케이스가 이게 답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얘는 정사각 테이블에서 정 가운데 한 명 앉아있는 거는 지금 아니다 이게 지우고 다시 쓰자. 여기다가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얘는 그냥 혼자 놀아요. 얘는 똑같은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얘는 똑같은 자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똑같은 자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개씩 중복이 생기는 거예요. 4개씩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돌렸을 때 4번이 중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4개가 똑같고 이렇게 4개가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얘는 만약에 테이블에다가 앉는다라고 친다면 정사각 테이블에 세모는 여기에 앉아있는 거고 XXXS는 이렇게 모서리에 앉아있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넷이 똑같고 이렇게 넷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돌렸을 때 똑같은 게 총 4번. 그렇죠? 이해될까요?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사각형에서 어차피 X, 세모, X, 세모, X, 세모, X라고 할 때 요렇게가 북쪽이라고 칠게요. 요렇게가 서쪽이라고 칠게요. 요렇게가 남쪽이라고 칩시다. 요렇게가 동쪽이라고 친다면 요렇게 정사각형 테이블에 9명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정사각형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9명 앉아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케이스 자체가 놓고 본다면은. 그래서 9팩을 4로 나눠준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혹시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죠?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고정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 고정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어차피 이 중에서 중복만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다 다른 자리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누군가 하나가 딱 3개를 받고 있는 이상 얘는 완전히 다른 자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누군가 고정시키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고정시킨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 누군가 한 명을 안 친다.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9가지예요. 괜찮죠? 9가지인데 문제는 똑같은 게 총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 북쪽에 누군가 한 명을 안 치는 경우의 수는 4분의 9가지구나. 그렇죠? 왜 자연수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게 4분의 9가 맞는 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9명을 다 안 치는 거예요. 9명을 안 치는 경우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누군가를 고정시키는 게 비율상 4분의 9배에 해당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비율상. 한 명만 안 치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8자리 다 다르죠? 4분의 9의 비율로 한 명의 자리가 특정된다면 나머지 8명은 이제 다 다른 자리가 되니까 그냥 8팩만 해줘도 되는구나. 그래서 답이 맞아요. 그래서 고정 방식이 생각보다 생각을 하기에 되게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정 방식이. 이렇게. 그래서 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고정 방식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또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원탁에 여기에서 6명이 앉는데 아빠랑 엄마랑 쌍둥이 둘, 여동생 둘,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아무튼 6인 가족이에요. 6인 가족. 자, 이렇게 원순열로 6명이 식탁에 앉는다고 친다면 답은 5팩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조건이 걸려요. 첫 번째, 부모가 마주 앉는 경우.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이웃하는 경우. 자, 요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 엄마 아빠 마주보는 경우의 수랑 엄마 아빠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6개의 원탁 테이블에 6자리가 있어요. 엄마 아빠 포함해서 아이들 4명. 위에 거랑 안 했고? 벌써 계산했어? 잠깐만. 1번. 오케이, 맞았네요. 오케이. 너무 쉬웠구나. 오케이, 맞았어요. 오케이, 맞았어요. 오케이. 아이고, 1, 2번이 조금 아쉽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맞았어요. 맞았어. 네, 1번이. 그치. 여기 아빠를 낳는데 경우의 수 한 가지. 엄마도 한 가지. 4자리는 다 다르니까. 아빠 위치 바꾸면 안 돼. 왜냐면은 누군가 하나를 고정시킬 거잖아. 그래서 엄마를 고정시켜도 되고 아빠를 고정시켜도 돼요. 아빠를 고정시켰다라고 친다면 여기에 아빠 안 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아빠가 고정된 거야. 더 이상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엄마는 무조건 한 가지. 그리고 4배.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왜냐면은 아빠, 엄마 1, 2, 3, 4로 하는 거랑 아빠, 엄마 1, 2, 3, 4 똑같은 거예요. 중복. 자, 그래서 되게 좀 잘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부모가 마주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아빠를 안 친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한 가지라는 거야. 고정 방식을 깨놓으면 편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 이상 못 돌려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엄마가 맞은편에 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고, 그럼 나머지 4자리는 다 다르니까 그냥 4명만 순서대로 4, 3, 2, 1 해주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이웃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엄마 아빠를 그냥 한 세트로 놓고
5명에 대한 원순열로 먼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라지라고 친다면 라지 북쪽에다 고정시켜 놓으면 나머지 4자리는 4, 3, 2, 1로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때 A가 아빠 엄마냐 엄마 아빠냐, 그래서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로 들어가 주면 될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6명 등 간격으로 다시 조율해 놓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 어려운 걸로 가봅시다. 자, 입체 도형에 관련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입체 도형에 관련된 거.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AAA인 정삼각형이 되고요. 빗변의 길이가 BBB인 2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입체 도형이니까 사실 얘는 좌우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뒤집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그렇죠? 막 들어 올리고 막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복 나오면은 그것도 중복으로 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얘를 잘 보면 밑면과 옆면들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이 밑면 혼자 따로 놀아요. 옆면들은 다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돌렸을 때 똑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입체 도형이기는 하지만 위아래로 돌리는 그런 입체 회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구나. 어차피 밑면 고정시켜 놓고 얘 위에서 봤을 때 좌우로만 돌려서 중복되는지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평면 회전에 관련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면 얘는 정삼각형 테이블에 밑면은 아예 그냥 바닥에 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옆면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지금 돌리면서 중복될 수 있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면 그건 마치 정삼각형 테이블에 가운데 1명, 옆에 3명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물론 가운데 4가지 해놓고 3명 원순열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고정 방식과 순열 방식 모두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4팩을 3으로 나누면 끝나겠죠. 그렇죠? 어차피 4개 다 다르다라고 치고 돌렸을 때 3가지 중복 나오니까 고정 방식으로 간다면은 4 해놓고 고정해도 돼요. 근데 그냥 고정해도 됩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 특정시킬 수 있는 게 4가지인데 똑같은 게 총 3가지 자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4 해놓고 나머지 3명은 3, 2, 1로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3팩.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입체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번에는 비슷하긴 한데 정사면체 변 길이가 모두 다 똑같아요. 아이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정사면체예요. 모든 면들이 다 정삼각형입니다. 자, 여기에 4가지 색을 칠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도형은 총 몇 가지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밑면에다가 빨간색 칠한 거랑 옆면에다가 빨간색 칠한 게 이게 중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들어 올렸을 때 중복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복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냐면 그래 뭐 순열 방식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4팩으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중복이 몇 가지인지를 못 찾아요. 왜냐면 얘처럼 좌우로 돌릴 수 있는 경우만 놓고 본다면 뭐 어차피 3면만 중복이잖아. 그래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얘는 그러면 4면이 중복이니까 4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게. 이게 4팩으로 때려버리면은 중복이 몇 가지 나오냐면 12개 나와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12개지? 막 들어 올려서 똑같은 거, 막 돌려서 똑같은 거, 이럴 일이 다 찾는다? 못 찾아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못 찾아요. 진짜로. 그럼 12개인 거를 어떻게 알아요? 답을 아니까 12개인 걸 아는 거예요. 답을 아니까 역추적으로 똑같은 게 12개씩 나오겠구나.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가냐, 이 입체 도형의 회전이 나오는 걸 우리는 깨줘야 돼요. 입체 회전이 안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방법은 고정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면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색깔을 칠한다고 친다면 어딘가 반드시 빨간색은 칠해져 있잖아요. 분명히 어딘가 빨간색은 있을 거야. 나는 그 빨간색을 갖다가 밑면에다가 박아놓고 걔 기준으로 돌려서 해석해 볼 거야 라고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밑면에다가 색깔 하나 고정시켜 놓고 나면은 얘는 이제 못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특정한 면에다가 색깔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예요. 근데 그 4가지가 똑같이 한 면만 색칠하는 경우에 중복이 몇 가지예요? 여기 빨간색 칠하나, 여기다 빨간색 칠하나, 여기다 빨간색 칠하나, 뒤에다가 빨간색 칠하나 똑같죠? 그래서 얘는 총 4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빨간색 칠한 면을 밑면으로 일단 박아놓고 시작하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1가지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는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옆면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 정삼각형 테이블에 옆면 그냥 이렇게 3명 앉아있는 거랑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요 정도 원수녀는 간단하죠. 3팩을 3으로 나눈다고 그냥 칠게요. 분자 4팩. 실제로 4가지 색을 서로 다 다른 면이라고 생각한다면 24가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12로 나누고 있어요. 그 말 뜻이 중복이 1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정사면체 주사위는 그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하하하하 정육면체 주사위 경우의 수. 지겨울 거예요. 여러 번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한 번만 개수 세볼게요. 정육면체 주사위 종류는 총 몇 가지일까요? 그죠?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아마 답을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닌가? 오케이. 잘했어요. 미안. 맞았어요. 분모가 느낌표만 떼면 되는데. 그치. 오케이. 맞았어요. 오케이. 이거 아니지? 맞아. 그거 맞아요. 이거면 돼요? 응? 이거면 돼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어딘가 1, 2, 3, 4, 5, 6, 그러니까 1, 2, 3, 4, 5, 6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주사위 경우의 수라고 해서. 어딘가 1은 반드시 써져 있겠죠? 나는 그 1을 밑면으로 박아놓고 시작한다고 친다면 이제 입체 회전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에서도 그냥 1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그럼 위에서 내려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밑면에다가 숫자 하나를 박아놓고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숫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때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중복되는 면이 오케이. 중복되는 면이 총 6개니까 하나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가지. 자, 그러면 나머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 정사각형 테이블에 밑면, 앞, 오른쪽, 왼쪽, 뒤. 앞, 오른쪽, 왼쪽, 뒤. 그렇죠? 요렇게 원수를 하는 걸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5팩을 4로 나눠주면 됩니다. 결론은 중복이 24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24개씩. 실제로 답은 30가지가 됩니다. 원래 6팩은 720입니다. 720인데 저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주사위가 직육면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직육면체. A, B, B. 자, 이렇게 직육면체 주사위 6개, 6개 숫자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주사위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일까요? 자, 직육면체 주사위 경우에서 한 번만 구해볼게요. 직육면체 주사위 경우에서 구해볼게요. 어떻게 한 거지? 저거 정육면체를 생각해보면 그 면을 놓고 봤을 때 모양이 같은 게 그 6명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6명 중에 어떤 게 밑변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 밑변이었을 때 그 모양이 같은 게 이만큼이 없으니까 그냥 이들. 오케이. 눕혀서 본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맞죠? 그거 맞아. 그것도 맞아요. 잠깐만요. 이거 대면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면은 같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세 가지가 다르죠.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다르고 반대편에 하나 봤고 그럼 이거 두 개는 끝난 거잖아요. 대면이 한, 둘, 6개 있는데 하나 끝났으니까 4개인데 두 개잖아요. 서로 다른 게 나머지 3개 남았으니까 하나 받고 나머지 이거 배고프세요? 그런가? 답이 절반이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축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처음엔 6가지 3개인데 똑같은 면이. 그치? 아니죠. 2개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맨 처음에 똑같아. 걔는 나중에 얘를 붙여놨으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똑같은 변이 2개밖에 없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쵸? 아우, 이거 잘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만약에 맨 밑면을 고정시킨다고 친다면, 그쵸? 여기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잠깐만. 모의고사 보러 온 거지? 프린트 때 프린트. 못 올라오고 잠깐. 잠깐만. 응? 스테플러? 여기 없는데? 괜찮아? 오케이.
이거는 전에 그 도함수 활용 방부등수 활용 몰라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몰라 이거 다 줄게. 아, 네. 오케이 뒤에 마플 신호지는 숙제예요. 안녕. 응?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나를 고정시키는데 6가지죠. 그렇죠? 숫자 종류는 6가지. 근데 얘랑 똑같은 면이 총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쓰나 앞면에다가 쓰나 뒷면에다가 쓰나 윗면에다가 쓰나 이 넷 중에 아무데나 써도 밑면에다가 고정시키면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얘를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친다면 이제 얘는 A, B인 이런 직사각형의 앞, 오른쪽, 왼쪽, 뒤 앞, 오른쪽, 왼쪽, 뒤 그 다음에 윗면 이렇게 앉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5팩을 2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5팩을 2로. 자, 그러면 꼭 이렇게만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널쩍한 면을 밑면으로 자꾸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잡고 보더라도 이쪽 면을 난 밑면으로 자꾸 고정시킬 거야. 6개잖아요. 6개인데 똑같은 면이 몇 개요? 위아래 해서 2개예요. 괜찮죠? 그래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은 얘는 정사각형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니까 5팩을 이제 4로 나눈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래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미안해. 이거 지금 양이 좀 너무 적어요. 이거 편집한다고 편집했는데 너무 조금 문제가 적게 들어가서 다음번에 다시 편집해서 다시 줄 겁니다. 미안해. 자, 이 문제가 좀 빠져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미안. 기출문제. 자, 요런 이상한 도형이 있어요. 이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 얘는 요 가운데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요. 윗면에 있는 것도 정삼각형인데 작은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옆면이 이렇게 연결된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괜찮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왼쪽 오른쪽 뒤 왼쪽 오른쪽 뒤 그 다음에 위에 정삼각형 밑에 정삼각형 이 둘은 지금 합동이에요. 면이 총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렇죠? 윗면 아랫면 2개 옆면이 둘둘둘 6개 나와요. 총 8개. 자, 여기에 8가지 색을 칠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게 현재까지 나온 입체도형 경우의 수 중에서 최고 난이도입니다. 오케이. 미안. 뭐야 이거 약간 잘못해석했네. 맞았어. 그럼 너무 작은데. 이게 너무 요 자, 일단은 뭐 빠르게 답 나온 친구가 한 명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좀 고민 중인데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거 빠르네. 빠르다. 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답이에요? 예. 다르지 둘이? 이거- 여기 빠져야 돼 여기. 예. 애초에 여덟 바퀴 돌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맞았어. 잠깐만 2로 왜곱했지? 이거랑 이거는 했는데 이거가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아닌가? 그래서 고정을 들어가는 거지? 음. 3 하나가 빠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정리를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똑같이 밑면 고정시켜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요 밑면을 우리가 색깔을 칠한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의 종류는 8가지죠. 그 한 면만 색칠해서 바닥에다 붙여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한 면에 빨간색을 칠한다고 쳤을 때 여기다가 칠해서 바닥 붙이나 여기다 칠해서 바닥 붙이나 똑같죠. 그래서 동일한 종류가 총 2가지예요. 중복이 2가지. 자, 그래 놓고 나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윗면 하나에다가 왼쪽 면이 위아래, 그렇죠? 왼쪽 면이 위아래예요. 이 안이 위아래인데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2개로 잡을게요. 이쪽이 위, 여기가 아래. 그럼 여기도 위아래, 여기도 위아래.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정삼각형 테이블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전체 7개를 순서대로 나열해 준 다음에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총 3번의 중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니, 꼭 요 면을 밑면으로 잡아야 돼요? 요런 면 밑면으로 잡으면 안 되나? 이것도 좀 동일한 게 6개 나오잖아요. 이거 밑면으로 잡아도 돼요. 근데 이거 밑면으로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대칭 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자, 얘를 밑면으로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8가지. 똑같은 건 총 몇 개? 6가지죠? 근데 그래 놓고 얘가 밑면에 붙었다고 쳐봐요. 이 상태에서 돌리는 경우에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그냥 칠팩이에요. 괜찮네? 그래서 뭘 밑면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게 오히려 보기가 더 편할 거예요. 이걸 보는 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순열에 관련된 거 입체회전까지 좀 봤는데 입체회전을 조금 많이 봤죠? 자, 그럼 이걸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18번하고 20번 지워요. 18번하고 20번 잘못 들어갔어요. 18번은 25번하고 똑같고요. 20번은 26번하고 똑같아요. 미안.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저런. 자, 16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16번. 두 명씩 바꾸는 거하고 두 명씩 바꾸는 거하고 얘 그 남는 셋이서 돌리는 거하고 그 얘네끼리 만들어줄 수 있는 게 5그룹이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앞에 오케이. 왜 4가지지?
또 있어요. 원순열이니까 4팩 아닌가?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해줬잖아요. 아, 이게 성격이 오케이. 맞았어. 그 얘기고요. 오케이. 좋은 게 많은데 오히려. 처음에 A를 고정하고 그래서 A끼리만 순서를 바꾸는 걸 하고 그 다음에 B랑 C 뭐 하는 거. 근데 C학교 학생은 이웃하지 않아도 돼요. A학교랑 B학교만 이웃하면 돼서. 저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다시 보니까 이것 때문에 대충 그냥 깔려서 그래서 순간 이웃한 걸 다시 보지. 꼼꼼하게. 자, 뭐 다들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네요. 자, 총 7명인데 A학교 2명, B학교 2명, C학교 3명. 자,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이웃하는 경우랑 원순열을 다 보는 거잖아요. 원순열이 중요한지 이웃하는 게 중요한지 뭐가 더 까다로운지 까다로운 걸 먼저 설정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원순열을 아예 먼저 정리하겠다고 시원 같은 거 쐐기 박아놔도 괜찮아요. 진짜로. 먼저 박아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웃한 경우로 그냥 잡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원순열을 깨도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이웃, 얘는 이웃, 얘네는 뭐 상관없으니까 5그룹이구나. 그래서 5그룹의 원순열을 진행하고 그러면은 4팩이죠. 5그룹이니까. 그래 놓고 나면은 여기에 뭐 라지, 라지비라고 친다면 뭐 라지, 라지비, C1, C2, C3라고 하면 여기서 라지가 A1, A2 둘이 순서 바꾸는 거, B1, B2가 둘이 순서 바꾸는 거 2팩, 2팩. 그쵸? 거기다가 2팩, 2팩. 이렇게 들어가지면 그냥 끝나겠네요. 그쵸? 뭐 C1 같은 거를 고정시켜 놓고 봐도 됩니다. 뭐 A1을 고정시켜 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뭘 고정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좀 무난하죠. C1 박아놨다. 그러면은 뭐 마찬가지로 A, B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놓고 그냥 4팩 곱하기 A랑 B가 둘이 순서, 그죠? 안에 있는 순서 바꾸는 거 뭐 별 차이는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저기 19번 한 번만 가봅시다. 19번. 뭐 9개 자리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결국엔 세 모양은 이거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얘네끼리 조짜 주는 게 아까 했던 그거. 그래서 이만큼 나온 다음에 얘네들끼리 했을 때 그 순서 정해주는 게 이만큼 줬어요. 오케이. 예. 근데 이건 왜 아니지? 잠깐만. 예. 된 거 같은데? 잠깐. 맞네. 오케이. 네. 오케이. 이상하게 있었네? 응?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오케이. 내가 착각했어. 순간 내가 착각했어. 오케이, 맞았어요. 오케이. 이게 많은 소리가 들리는 응?
아니야. 총 6명 있는데 남학생을 둘둘 짜고 여학생도 둘 짜고 같은 성별끼리 이웃하게 2명씩 조만든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2명, 2명, 2명 조 사이에는 이웃하지 않게.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세 그룹이죠. 그러니까 6명인데 그 그룹들 사이에는 비내지 하나씩 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6자리 아니에요? 그치, 근데 비내자 3개가 더 들어가니까 총 9개 자리죠. 그냥 6개로 생각해도 돼. 문제가 잘못 나왔구나. 아 문제 왜? 아니다. 딴 문제 보고 있었네. 미안. 그래서 6명은 맞아요. 빈자리가 3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좀 편할 거예요. 그렇게 빈자리를 놓고 그러면은 남은 자리 3개가 둘씩 들어가는 거죠. 지금 어디를 빈자리로 둔 거지? 지금 의자가 9개예요. 빈자리가 둘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치, 거기가 빈자리야. 오케이. 이 자리 두 개 조 안에서 자리 바꿔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6명을 둘로 찢어놓고 걔네 셋만 원순을 돌리면 끝나. 그 3그룹만. 안에 있는 2명씩 순서 바꿔주고. 고르는 거죠. 4명 중에 2명. 그치?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이렇게. 근데 여학생, 아니다. 남학생 넷을 둘로 찢어놓으면 중복이 생기죠. 분할이니까. 응. 그치. 그래서 4C 곱하기 2C를 2로 나눠주고. 여학생은 어차피 한 그룹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2팩 해주고 그 다음에 세 그룹의 원순열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요? 이거 상관없어요? 가운데 한 자리 빼는 거? 응. 왜냐면 그렇게 세 그룹만 원순열 해주면 사이다가 비내자를 그냥 갖다 껴집어 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걔는 경우의 수가 어차피 한 가지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어차피 돌리면 같잖아요. 맞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어차피 남학생을 둘로 찢어 놓고요. 여학생도 하나 찢어 놔야 돼요. 아, 이거 조금 좀 그러니까 그냥 다 소문자로 쓸게. A, B, C, D, E, F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둘둘둘로 찢는데 같은 성별끼리만 찢는다 그랬으니까 남학생을 둘둘, 여학생은 그냥 둘 하나. 그렇죠? 이렇게 찢어놓고 이웃하는 걸 먼저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수료를 먼저 깨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남학생을 둘둘로 찢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A, B가 짝이 될 거냐, AC가 짝이 될 거냐, AD가 짝이 될 거냐, 그것만 결정해 주면 돼요.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뭐 이미 한 조가 됐으니까 한 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조를 A조, 요 조를 B조, 요 조를 C조라고 한다면 어차피 A, B, C 세 조를 그냥 원순열만 해주면 돼요. 왜? 원순열 해주고 나면은 어차피 비의자는 하나씩 그냥 갖다가 껴주면 끝나기 때문에 비의자 집어넣는다고 경우의 수가 늘어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세 그룹 원순열이구나. 비의자는 그냥 페이크예요. 비의자 세 개는. 자, 그래서 얘는 세 그룹의 순서를 나열해 주는 거기 때문에 3팩을 3으로 나누는 걸로 봐도 되고 그냥 A조가 여기 있다고 해놓고 2팩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면은 A 안에 들어가는 스몰 a, 스몰 b, B 안에 들어가는 스몰 c, 스몰 d, C에 들어가는 스몰 e, 스몰 f 얘네들이 순서 바꾸고 순서 바꾸고 순서 바꾸고 그래서 2팩의 세제곱이 들어가지고 끝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2의 세제곱 8. 16의 3배니까 총 8가지가 되겠네요. 괜찮을까? 요걸 2로 나눠 써야 되는데 왜냐면은 남학생을 둘둘로 찢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치. 그 분모 2팩은 맞아요. 3팩 그치. 어차피 3이구나 3. 이해 잘 될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순열에 관련된 걸로 한 문제 정도 더 풀어볼게요. 자, 24번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24번.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 2주차 잔다고 하면은 그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건데 여기 중에서 그 A가 있을 거예요. A가 있는 여기다 일단 치면 B가 여기 둘 중에 하나 있을 테니까 2개. 나머지가 6개. 얘도 6개. 오케이. 3팩이니까. 맞았어. 오케이. 가는 거마다 답을 더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전화가 될 때 가는 거, 여기에서 받을 때 가는 거, 여기에서 아니, 받을 근데 경로가 같으면은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그 경로가 다른 경로에서 맞아. 그걸 다 잡아야 돼. 그럼 중복이 생길 거 무조건 그 중복을 빼줘야 될 거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진짜. 그거 해서 몰랐어요. 하하하하하.
잘했어요. 이건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네요. 그쵸? 자, 원타기의 1학년과 2학년. 그쵸? 여기가 1학년, 여기가 2학년이라고 친다면 아무래도 고정시켜 놓고 보는 게 여기선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북쪽에다 고정시킨다면 여기까지 들어간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자, 그러면은 남은 자리는 7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가조건 때문에 1학년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1학년은 무조건 여기로 확정되죠. 2학년 자리도 4개로 확정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A 하나만 안 치면서 가조건까지 정리한 상태. 그럼 나조건은 A와 B는 이웃하다 그랬으니까 A 옆에 2자리 중에 하나 B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선택지가 2가지. 그러면 나머지 1학년 A, B, C 셋의 순서대로 나열과 2학년 3명의 순서대로 나열. 그쵸?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36이 2배 72. 그쵸?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은 원소열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도 하나만 좀 해봅시다. 25번. 뭐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니고. 응? 이거 모르겠어요. 어떤 걸? 이거 없는데. 응. 이거 없는데. 응. 안 나와요. 가디순인데. 테니가 보는 1을 바꾸는 거. 3 넣었으니까 3장 남았으니까 4팩 8. 이거는 3 2장 넘고 4 1장 남으니까 4팩 2팩 24. 이거는 3 1장 4 2장 남으니까 4팩은 2팩인데 이거 2개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끝인데. 아하. 2장만 한 거구나. 여집합이 편한데. 오케이. 잘했네. 자, 힌트를 조금 간다면은 라지, 라지비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씨는 여학생들과는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조건이 뭐가 제일 까다로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원순열 조건에다가 가조건, 나조건까지 총 3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제일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원순열이 조건이 까다로우면 원순열을 깨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쵸? 뭐 누군가 고정시켜 놓고 깨버릴 수도 있겠고요. 뭐 가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것 같다. 그러면 A, B를 한 세트로 묶어 놓고 거기서부터 원순열에 대한 생각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원순열 문제는 고정시키는 거를 아무래도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누군가 고정시켜서 원순열 깨버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때 누군가 하나를 고정시켜 놓을 때 가보다는 나가 좀 더 제약 조건이 센 것 같아요. 왜냐면 C는 여학생들과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거부터 들어가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리 중에서 C를 그냥 북쪽에다 고정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좌우에는 남학생 들어가고 말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가족권을 조금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조금 더 크더라고. 여기는 잘 겹칠 거니까 얘네를 안 겹칠 거잖아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얘네를 먼저 다 구하고 그럼 여기 선이 겹치는 거잖아요. 같은 루트 겹치는 거면서 계속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엄청 끔찍하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썸문 당한 건데 루트까지 빼면은 시계 너무 끔찍한데? 얘는 그래서 어떠냐면은 전화를 받았을 때 한 칸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서 전화를 받았다. 여기서 받나 똑같이 하나죠. 네. 그럼 위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한 칸 올라왔다가 한 칸 내려가야 되겠죠. 뒤집어서 올라간다면 여기가 집에 여기가 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을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있어요. 뒤집어 올리면 똑같지. 네. 그럼 전화를 여기서 받았다. 올려가요. 여기까지. 여기가 집에 여기가 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차피 똑같지. 우리 포함을 시켜서. 그렇지. 그러면 훨씬 간단해져요. 이거 제대로 찍어요. 못 풀어. 괜히 30번이 아니거든. 내가 시간이 만약에 쓰다가 나오면 할 수 있는 지금. 그치. 물론 무죽합니다. 진짜. 뭐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풀었지 이거? 이거요?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지? 잘 풀었는데. 잘 풀었어? 여기다 A 하나 받고 B 둘 중에 하나. 아니다, C를 받고 여기가 A, B 둘 중에 하나가 올 하나랑 아니면 그냥 남학생 나머지 두 마리 올 경우 하나. 그렇게. 오케이. 괜찮네. 어떻게 잘 풀었네? 25분? 그거 맞아. 이걸 봐야 돼. 답은 맞아요? 맞았어. 그러니까 계산하기 그 AB가 이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AB가 이렇게 있다 치면 일단 얘가 두 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 C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일단 여기에 있는 경우를 하고 나머지를 나눴거든요. 여기 있는 경우 두 개면은 어차피 얘가 남학생이니까 얘 하나만 남학생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남학생 2명 남았으니까 2에다가 나머지 24. 네? 얘 돌려주는 게 두 개. 얘랑 이거 위치가 두 개니까 두 개. 그리고 C가 여기 있는 경우가
그럼 여기 두 명이 남학생이 되죠. 그럼 얘네들끼리 뒤집어주는 게 두 개하고 얘네들끼리 뒤집어주는 게 두 개. 남은 애들끼리가 6개. 그런 케이스가 4개. 그렇게 한 게 4개가 있어요. 예, 그렇죠.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 8 곱하기 24니까 예, 192고 24, 4니까 96해서 더하면 오케이. 잠깐만요. 아, 요거 풀고 있는데. 앞에 걸로 풀었나? 이거다, 이거. 아니네. 이거다. 오케이. 만약 여기나 여기에 A, B가 온 경우랑 또는 그냥 A, B를 제가 나눠서 두 명이 올 경우 하잖아요. 그럼 이제 A, B를 제가 나눠서 두 명이 올 때도 A가 여기 올 때랑 여기 올 때랑 경우 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A, B가 여기 올 때랑 A, B가 그 외에 다른 자리로 올 때. 일단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190이에요. 그거보다 좀 더 커. 커요? 잘했는데? 자, 여기서 케이스를 잠깐만 좀 나눠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니? 자, AB가 지금 이렇게 오는 경우랑 그리고 AB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지금 구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C 옆에는 남학생이 와야 되는데 그 남학생이 AB가 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케이스가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C 옆에 AB가 오는 경우, C 옆에 AB가 오지 않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케이스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C 옆에 AB가 오는 경우는 총 2가지 케이스죠? 2가지 케이스. 이건 좌우대칭이나 어차피 경우에서 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라고 친다면 이때 AB냐 BA냐, 그래서 케이스 2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이거는 케이스 가지수, 얘는 AB 순서. 그러면 여기 AB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여기 무조건 남학생 하나 받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B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2가지. A 중에 하나 C 옆에 앉히는 거.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남학생 하나, 이거 썼잖아요. 남학생 하나에 여학생 3명. 마음대로 앉혀도 이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는 남은 4명의 순서다라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C 옆에 AB가 안 앉는다 라고 친다면 뭐 이 케이스 다 똑같죠? 어차피 이 케이스들은 다 같은 케이스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잡았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순서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일단 케이스는 총 4가지예요. 그 다음에 A, B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A, B 순서가 2가지. 케이스는 하나, 둘, 셋, 4개. 그럼 이제 A, B, C는 다 썼어요. 그럼 남학생 2명은 무조건 C 옆에 다 앉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와 B에 대한 순서를 또 바꿔야 돼요. A, B 순서.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나면 A, B까지 다 앉았어요. 아이고, 그럼 여학생 3명이 하나, 둘, 세 자리에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2가지 케이스예요. 넓게 보면은 이거 둘이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얼마죠? 24의 8배니까 19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얼마예요? 6 곱하기 16, 96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 더해주니까 288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88가지. 좀 어렵죠? 오케이. 와, 화이팅. 나중에 문제 보충 좀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연습이 다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난이도가 좀 너무 높아요. 난이도가. 자,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좀 가봐야 되겠는데. 자,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얘는 A, B, B, B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아예 그냥 얘네를 아예 그냥 이렇게만 넣고 봅시다. 이거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쳤을 때 문제는 B가 세기가 똑같아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아예 얘네를 하첨자를 써서 다 다른 걸로 일단 좀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A, B1, B2, B3 네 개에 대한 순서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나오는 게 A, B1, B2, B3 또 마찬가지로 A가 맨 앞자리에 있는 경우만 놓고 본다면 B1, B3, B2 그 다음에 A, B2, B1, B3 A, B2, B3, B1 그 다음에 A, B3, B1, B2 A, B3, B2, B1 뭐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6개가 이 4팩 안에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 전부 다 A, B, B, B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가지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지 않냐? 그래서 셋의 순서를 나누는 걸로 그냥 나눠 놓을 수 있다. 그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핵심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뻗어 나가는 게 순서가 정해진 애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는데 A가 B보다 앞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A가 B보다 앞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열하는데 A가 B보다 앞에 있으려면은 아유 그럼 그냥 둘 다 A라고 잡지 뭐 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5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만약에 AA, B, C AA, D, C, E 이렇게 나왔다면은 어차피 스몰 A가 앞에 있는 걸로 잡고 뒤에 있는 스몰 A는 그냥 B라고 생각해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에는 5팩에서 A, B의 순서를 나눠주는 걸로 그냥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이후에 최단 경로의 수도 있는데 최단 경로 수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니까 요거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요거까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그 순서가 정해진 순열까지만 좀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완전 쉬운 건 일단 좀 제낄게요. 미안해. 자, 32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32번. 요거 하나만 마무리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숙제로 좀 가볼게요. 너무 적다. 그치? 너무 적다. 풀고 있어? 다 풀었어? 근데 그 처음에 그 포함 안 하고 한 개 이상이잖아요. 나눴었는데 그냥 이랑 같은 거 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치. 화이팅. 그 32번. B, C 사이에 그 문자가 몇 개냐로 봤거든요. 하나면은 무조건 A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이따고 쳤을 때 그 1에서 6까지니까 이 그 하나씩 움직였을 때가 4가지가 있고 얘네 뒤집었을 때가 2가지가 있어가지고 8개가 나오는데 나머지 애들 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팩에서 3개. 2개 있을 때가 그 3개씩 그 두 번에다가 그
A 말고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을 거고 거기다 6 곱해서 그런 식으로 또다 했을 때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거를 A, B, C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빨리 끝나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것이 있는 수요. 뭘로 해야 돼? 어떻게 풀었지? 풀이가 없는데? 잠시만요. 근데 저 조금 약간 뒤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친구 담당이어서 이거 아닌가? 그런가요? 아니 뒤쪽에 이해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쌤. 요건 것 같아요. 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풀었어요. 에? 맞나 근데? 아니에요, 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숫자가 틀려서 다른 걸 따로 풀었다 싶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법은 기억해요. 서로 다른 면적이어가지고 BC 전체 그냥 막 넣는 거에서 BC에 붙여서 하는 거 뺀 거. 그거예요. 했던 방식은. 그거는 기억해요. 다음 풀이를 못 찾고 있어요, 분이. 근데 그 방식은 맞췄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했었어요. 하하하. 이거 A 하나 있는 거랑 2개 있는 거랑 3개 있는 4개 있는 거랑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데. 잘했는데? 그 답이야. 자, 그래서 32번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안해. 다음에 문제 좀 보충할게. 너무 좀 모자라지? 넉넉하게 준비해올게. 넉넉하게. 자, 뭐냐면은 얘는 지금 A, B, C 포함해서 서로 다른 문자 A, B, C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아니다. DF라고 칩시다. DF.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두 문자 B와 C 사이에 문자 A를 포함하여 한 개 이상의 문자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A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B와 C 사이에 A가 있구나. B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 C 나오는데 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중간에 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C, A, B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A, B, C가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ABC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얘를 그냥 다 AAA라고 놓고 들어가면 6팩을 3팩으로 나누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왜냐면 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왜? AAA, DEF를 나열했을 때 무슨 뭐 A, D, E, A, F, A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냥 얘가 B고요. 얘가 그냥 C인 거예요. 괜찮네? 그죠? A, B, C를 다 같은 문자로 놓고 본다면 맨 앞에 거 B, 맨 뒤가 C. 그러면 B와 C 사이엔 A가 들어가 있고 무조건 한 개 이상 있잖아요. A가 있으니까. 이해될까? 오케이. 이거 이해돼요? 네, 둘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에요. 이거 그냥 답. 오케이. 이해될까? 그래서 600을 3팩으로 나누면은 122배. 그래서 답이 240입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알았어. 여기까지만 일단 갈게요. 저기 숙제는 미안해. 많이 못 나갔는데. 성규야 이거 고마워. 지난번에 빌렸었는데. 자, 여기서 숙제는 아마 여기 최단 경로를 지금 설명을 못 하기는 했는데 한 문제밖에 안 돼서 그냥 36번까지는 그냥 일단 좀 해볼게요. 36번까지는.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숙제로 풀만한 걸 좀 만들게 넉넉하게 좀 가지고 와볼게요. 기존에 풀던 것들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기존에 풀던 것들로 잠깐만 문제 좀 열심히 풀어보고 있어요. 안녕, 채윤아. 안녕.